JTBC 전주방송이 실시한 전주의 세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전주시 갑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윤덕 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가 농산물 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전주 세개 선거구의 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네, 먼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맞서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주 갑 결과를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41.9%,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 29.7%, 김윤덕 후보가 김광수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12.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는 6.2%, 무소속 유정근 후보는 5.5%를 얻었습니다. 김윤덕 후보는 20대와 30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의 지지도는 김윤덕 후보 45.8%, 김광수 후보 35.1%, 전희재, 유정근 후보 각각 5.2%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윤덕 후보 46.6%, 김광수 후보 24.6%로 두 후보 사이의 지지도 차이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0%, 국민의당 28.2%로 두 야당 간 격차가 소속 후보 간 지지도 차이와 비슷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7.6%입니다. 전주갑은 현역 의원이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과 개인 지지도에서 앞선 가운데 국민의당과 소속 후보의 추격전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은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전주을 선거구의 조사 결과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을은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 31.5%,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29.0%로 두 후보의 혼전 양상입니다. 격차가 2.5%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18.7%,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최형재 후보가 20대와 30대, 정운천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의 지지도는 정운천 후보 33.9%, 최형재 후보 32.6%로 정운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당선 가능성에서는 최형재 후보가 34.6%로 23.9%를 얻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10.7%포인트 차로 벌리며 앞섰습니다. 장세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7.7%,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더민주가 32.1%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당은 20.3%로 2위를 기록했고 새누리당은 정운천 후보 지지도의 절반가량인 14.3%였습니다. 전주 을은 야당의 분열 속에 더민주와 새누리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국민의당 후보가 뒤쫓는 3자 구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텃밭지키기가 성공할지, 2강을 형성한 새누리당 후보의 첫 당선으로 이어질지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전주시 병입니다. 전주시 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먼저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준 후보 6.2%,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39.9%,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35.1%, 모름 또는 무응답 18.8%입니다.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성주 39.8%, 정동영 36.1%로 역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을 보면 김성진 6%, 김성주 46.1%, 정동영 35.3%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김성주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앞선 반면 정동영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30대 55.8%, 40대 45.6%로 높았고 정동영 후보는 50대 46.6%, 60세 이상 40.5%로 높게 나왔습니다. 김성진 후보는 40대와 50대는 5%대였지만 60세 이상은 10.2%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전주시병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은 새누리당 9.1%, 더민주 34.4%, 국민의당 27.4%, 정의당 7.3%였습니다. 전주시병은 3명 모두 전주고 출신이고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까지 같아 선후배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김성주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정동영 후보가 다시 여의도로 갈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 이번 조사에서 18.8%로 집계된 부동층을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번 총선의 쟁점을 묻는 질문엔 공약과 정책이 36.9%로 가장 높았고 도덕성 23.6%, 인물 13.6%였습니다. 총선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야당 통합을 묻는 질문엔 찬성이 51.6%, 반대가 36.8%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C와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당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조사했습니다. 유선전화 임의 전화번호 걸기에 따른 전화 면접조사 방식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가 부여와 셀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응답률은 23.9%로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JT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JTB 등 언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JTB 8시 뉴스를 통해 추가로 발표됩니다. 내일은 익산시 갑, 익산시 을, 익산시장, 그리고 군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시 의원 11명이 무더기로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시 의원 12명 가운데 비례대표 1명을 뺀 11명의 시의원들은 더민주가 김재의 현역인 최규성 의원에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탈락시켰다며 김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민주는 시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인 G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GAP 인증을 받아도 농산물 판매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이 영농법인은 지난 2010년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토양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기준에 맞는 농산물 집화장과 선별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 수질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GAP에 맞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GAP 인증 농가는 지난 2014년 7,699 농가에서 1년 만에 219 농가가 줄었습니다. 2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되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인증을 포기하는 것은 인증은 까다롭지만 매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1,000제곱미터에 20만 원 정도의 인증 비용이 들어가고 토양과 수질 검사는 물론 최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GAP 인증품을 열심히 생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농가한테 돌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북의 GAP 인증 농가는 전북 전체 농가의 4% 수준에 그쳐 인증 농가의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우리밀로 만든 제품을 무상 공급합니다. 전주시는 우리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밀가루와 빵, 국수 등 우리밀 제품 1억 6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부터 공급합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집안에 놓으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큰 식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면서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51차례나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절대 그냥 나가라 못 다니게 해요. 국립온해특자과학원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에 고나는 공기 정화 식물은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집안에 미세먼지를 불어넣고 4시간 뒤에 측정한 결과 산호수가 있는 방은 미세먼지가 70% 줄었고 벵갈 고무나무가 있는 곳은 67%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입에 달라붙거나 입 뒷면 기공 속으로 흡수돼 사라진 겁니다. 입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 사이즈가 크게는 약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이 기공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식물이 음이온을 발생하면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와 결합해 입자가 커져 미세먼지의 범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온해특자과학원은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면 미세먼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가습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전라감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발굴 조사만 끝내고 복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전라감형 발굴과 복원에 36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5억 원만 확보돼 발굴만 가능하다며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충남과 경북, 전남이 각각 충청감형과 전라감형을 복원할 때 각각 도청 예산을 지원했다며 공개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전라감형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80억 원가량으로 전라북도가 어느 선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주목됩니다. 하나의 카드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는 관광 패스 라인이 하반기부터 14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관광 패스 라인을 올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관광지의 입장료와 음식값 그리고 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이 제도는 할인 가맹점 수와 최대 10%인 할인폭을 더 늘리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이 전주시 서신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은 운영부와 심사평가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면서 병의원 진료비를 심사평가하고 요양기관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군산과 서천을 연결하는 교량의 명칭을 동백대교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해망동과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3.2km의 교량 명칭을 동백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백대교는 오는 7월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남편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완주의 한 식당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9.7도, 전주는 1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